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7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초격차 권오현 과거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이제 지재용 이제 회장이 되었죠. 삼성 오늘 발표가 났는데 승진을 하셨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승진은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최초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만들었고, 이건희 회장이 빌드업을 해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말아먹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말아먹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격차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미 삼성이라는 그룹은 오너 한 명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기업이 아닙니다. 초격차에서 나왔던 권혜현 과거 부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리더, 글로벌 리더, 어떤 최고의 리더는 어떤 자신의 역량을 관리형, 그러니까 뭔가 이 CEO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관리하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그런 역할에 비전을 제시하는, 앞으로 새로운 삼성을 보여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주는 리더가 최고의 리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용 회장은 이제 비전만 잘 제시하면 되는 거죠. 업무는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굉장한 리더다.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다 일임하는,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각 처 부서 장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어차피 업무나 실무는 각 행정부 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설프게 관여하거나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그런 것보다는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대신에 국가 비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글로벌 국가로서 발전하는데 그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비전은 제시하겠죠. 저 오늘 못 들었는데 혹시 들으신 분 있나요? 못 들은 것 같고요. 뭔가 엄청난 비전을 앞으로 지금 한 방이 있다, 숨겨놓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회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증시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투자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뭔가 정부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뭔가 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정부도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국민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면 된다라는 거를 믿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본심에 의심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게 아닌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당연한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죠. 의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관련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경제수석이라든지 각종 장차관들이 나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주면 국민들도 그래, 정부 잘하고 있으니 우리도 열심히 하고 투자하고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다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믿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충족을 시켜주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의 어떤 신뢰, 어떤 신용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패닉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매도까지 합세해서 주식을 던져버리면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떠나는 거를 이용해서 악행적으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더 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어떤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것을 이용해서
기반을 무너뜨려 버리면 완전히 탑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구조로 가지 않게 우리 어떤 어떤 기반을 탄탄히 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이런 거는 더 많이 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경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어떤 증권사에서나 뭐 국가기관에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정부 자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을 때는 국민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반면 또 안타까운 부분은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여전히 공매도가 어제도 얘기 드린 것처럼 활기를 치고 있다. 오늘 삼성전자만 800억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카카오 180억, 네이버 150억, SK이노베이션 120억. 만약에 오늘 이런 공매도가 안 나왔다면 시장은 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겠죠. 좀 더 오버슈팅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하나솔루션 200억, 카카오 180억, 삼성바이오로스 120억, 셀트리온은 40억. 이런 이제 공매도성 자금들이 위에서 가격을 계속 짓누르는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위에서 공매도가 계속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더 사지 못하는 거고요. 가격이 더 올라가면 또 공매도 쳐서 떨어뜨리면 나는 뭐 도라미 탑을, 예, 아무 이득이 없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모험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이클 자체가 하락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그런 악행이 계속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매도에 대한 좀 조치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뭐 오늘 특별하게 뭐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도 뭐 얘기를 했는데, 뭐 공매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중간중간 뭐 제가 80분을 연속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막 오그라들더라고요. 보신 분들 80분 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똑똑하신 분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분도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지? 라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이분은 훌륭하구나, 그냥 포스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신 분도, 느껴진 장차관도 있었습니다. 예. 뭐 그거는 개인 차이니까요. 제가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증환펀드라든지 뭐 지금 공매도에 대한 확실한 얘기는 오늘 커멘터리가 안 됐습니다. 뭐 그래도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뭔가 확실한 못박음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미리 그게 되기 전에 우리 투자자들이 알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씩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뭐 주식 AI에 대한 얘기를 쭉 드리고 있습니다. 뭐 간혹 뭐 300만원 내고 500만원 내고 가입하시면 슈퍼컴퓨터가 뭐 AI가 주식의 가격을 예측해서 여러분의 자금을 불려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홍보성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그런 뭐 문자 메시지도 스팸 메시지도 많이 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과거 증권사에서부터 뭐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자금을 이용해서 막 다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수익이 났던 사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죠. 뭐 미래에셋에서 AI 나온 거 있나요? 아니면 골드만삭스, 훌륭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JP 모간, 골드만삭스, 우리나라보다 더 기술이 발달된 외국계 CLS, 뭐 모간 스탠리 이런 데서 AI 프로그램에서 돈을 버는 프로그램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뭐 2억 3억 뭐 어디 유튜브에서 나온 뭐 문자 메시지 온 그런 AI 프로그램을 믿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거를 속아서 300만원 500만원씩 내면서 가입을 하는지 좀처럼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를 소개하면서 자꾸 사기를 치니까 그런 거죠. 그거 한 프로그램을 막시 동영상 사기 조작으로 해서 300%, 200%, 뭐 30% 수익 났다라는 거짓 자료, 뭐 변호사 공인 자료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스팸, 그 다음에 뭐 보이스 피싱, 뭐 그 다음에 주식 피싱 하듯이 자꾸 여러분을 미끼를 이용해서 낚으니까 그 미끼에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밥에 그 미끼에 낚여가는 그냥 한 마리의 물고기가 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금붕어 수준이고 붕어 수준으로밖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융 관련된 각종 스팸이라든지 각종 뭐 문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거의 뭐 0.0000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호객하는 그런 행위에 당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권펀드가 코스피가 2100이 무너진다 하면 가동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좀처럼 코스피 100이 무너지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기 전에 그걸 이용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슈퍼컴퓨터 AI가 6만원 간다라고 예측을 해버리면 그 예측이 지금까지 세 번 연속이 맞았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9,500원에 미친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미 6만원을 넘어서 버리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내일 슈퍼컴퓨터는 2022년 10월 28일 날 6만원이 돌파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측이 맞을 거라고 예측을 했으나 이미 오늘 6만원이 돌파되면서 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슈퍼컴퓨터는 그 오류값 때문에 다음날 이미 자기가 계산했던 6만원이 종가가 6만 100원이 끝났어? 그럼 내일 6만원이 안 나오는 거죠. 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슈퍼컴퓨터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절대 100%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은 그 슈퍼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값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돌발 쇼크, 돌발성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슈퍼컴퓨터가 지진을 예상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갑자기 전쟁이 났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몇 월 며칠 몇 분에 전쟁이 날 수 있는 걸 예상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날 거라고 슈퍼컴퓨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지수가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모든 경제지표나 모든 자료들이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3,000을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2,200에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거라는 그 입력값이 입력이 되지 않고 그 변수는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코스피에 반영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 감을 때려 넣는 것도 사람이 때려 넣어야 되는데 그걸 10%를 때려 넣어야 될지 20%를 때려 넣어야 될지 이미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로직은 다 붕괴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주식시장에 슈퍼컴퓨터나 AI는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구조를 믿으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네.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갑작스러운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다 반영했다. 우리 슈퍼컴퓨터, 우리 AI는 주식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감안하고 경기 선행지수, 경행지, 동행지수, 경기 후행지수까지 다 반영하고 경제지표를 반영하고 세계의 모든 지표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100% 수익이 보장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기다, 거짓이다 라는 거죠. 왜 그 변수들이 이런 변수들 저런 변수들이 나오는 걸 자기네들 알면서 그거를 숨기고 말을 했기 때문에 호도한 거죠. 잘못 여러분들께 설득을 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알고도 여러분들 속인 거기 때문에 기만, 사기인 거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요. 투자를 하시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공매도도 그렇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증환기금이 언제 어떻게 작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만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고 오늘 있었던 일도 굉장히 주식시장에 큰 도움이 되고 공매도도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미리 이제 해놓은 게 어떻게 되면 공매도와 그 다음에 증환기금이 투입될 거다라고 일단 지금 예령을 걸어 놓은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열중 상태입니다. 그렇죠? 열중 계속 하고 있는 상태죠. 숏을 할 거니까 너희들이 열중을 하고 있어라. 열중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2000에서 2300, 2200에서 2100. 요 사이는 우린 열중 상태야. 열중 상태야. 준비 한 상태죠. 준비 땅 하는데 그 땅이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 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2300, 2400, 2500 올라가 버리면 땅 열중 숏도 안 나오고 그냥 쭉 가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2100이 무너지면 숏 아니면 열중 뭐 준비 땅이 나오는 거죠.
땅 좀 공감하기 힘드신가요? 그래도 제 그 유튜브의 구독자층이 3, 4, 50대이기 때문에 준비 땅 정도는 공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정도 수준이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증시가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온 부분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은 있다. 이 공매도 잔고라든지 오늘 공매도 매도 물량의 지금 캐파라든지 반등이 나오는데 공매도가 자꾸 위에서 누른다? 이거 자꾸 눈이 더 쌓이고 있다? 눈은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준비 땅 열중 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구조를 미리 선제적으로 좀 얘기해서 예방을 해서 미리 지금 눈이 많이 왔으니 눈을 치우겠습니다. 정부에서 눈을 좀 치워주세요. 한시적으로 좀 중지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아모레 퍼시픽 한번 가볼까요? 공매도가 어제 엄청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됐나요? 네, 오늘 공매도가 중지되었죠. 그렇죠? 5% 이상 하락했고 30% 이상 됐으니까 공매도가 오늘 안 나오니까 바로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위에서 누르는 것만 없어도 공매 과열이 걸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공매 과열 이런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예. 좀 더 규제가 지금 시점에 공매도를 완전히 제한하기 전에 공매 과열 규제안만이라도 좀 더 강화시키면 공매도 투자자들이 좀 더 무리하게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안 치면 시장이 조금 더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홍콩 시장이 지금 ELS 때문에 많이 이제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ELS 부분은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콩 시장이라는 곳이 지금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부분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뭔가 다 정리하고 나가기보다는 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예. 뭐 상해 종합시장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콩 시장만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중국 경제를 다시 살려야지 이 공산당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코로나로 2년, 3년, 10년, 100년 저렇게 계속 봉쇄 정책을 펼친다는 것도 무의미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홍콩 시장도 좀 회복되지 않겠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뭐 투매가 나온다거나 비이성적인 모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중국 간의 양국 간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변수,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100%는 없다는 게 그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ETF가 상장 폐지된 것처럼 이런 뭐 갑작스러운 홍콩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상해 A 시장, B 시장, 뭐 심천 A 시장, B 시장을 뭐 통합해야 되는 게 아니냐, 홍콩 시장 이제 다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중국으로 귀속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변수가 나오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통합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변수 하나하나를 슈퍼컴퓨터도 예측이 안 되고 우리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그 하이 리스크에 대한 그 리턴이 크고 로우 리스크가 없는 것에서는 리턴이 작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심란한 이 투자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멘탈을, 정신력, 그다음 심리적인 어떤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과 공부를 해야 된다. 꼭 주식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라든지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이나 돈에 대한 어떤 그 사고,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투자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굉장히 참된 올바른 삶의 어떤 수단, 도구로서 하나의 어떤 활용 가치로서 활용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인생이 전부가 돼버리면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어떤 삶, 내 주변의 지인, 내 가족, 내 친구,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지주가 되는 가장 중요한 취미생활, 이런 것들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